지방에 있는 주택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. 지방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를 중과부과하지 않겠다. 김재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? 모르는 사람이다. 나도 잘 모른다. 우리가 그럼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? 매각물권명세서에서 볼 수가 있죠. 임차인으로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. 등록은 해놨네요. 전입 날짜로 해서 등록은 해놨고, 여기 밑에다 비고에 전입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아니다 라고 했다. 실제 살고 있지 뭐 않다라고 이제 소유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럼 실질적으로 뭐 대항력이 성립이 될까요?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대항력이 성립이 돼요? 그죠? 뭐 따로 임차권이라든지 전세권 뭐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.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특별히 권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다시 한번 혹시 임장을 가시게 되면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랬다고 한번 더 확인 사살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하죠. 매각 명세서 상으로나 뭐 전입세대 열람상으로는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여지고요.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촬영을 한 거를 토대로 한번 외부의 느낌을 한번 보시고요.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냥 깔끔한 집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막로한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예요. 이게 바다를 바라보게. 바다가 보여요. 이쪽에 앉아서 보면 바다가 보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. 여기 창고, 마당 앞에 있는 이제 창고 이렇게 있고요.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지어져 있는 단독주택이에요. 바깥에 드라이비트 이렇게 되어 있고, 위치를 한번 볼 것 같으면, 자, 지도입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위성 지도로 이렇게 봤고요. 바닷가가 바로 근처에 있죠. 그래서 아까 그 막로한이라고 해서 그 2층 복층에서 바다가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. 여기 지대가 좀 높거든요, 살짝. 그래서 앞에 바다를 일부러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, 2층에다가.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,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. 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.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져 있고요.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제 철도가 지나다니고,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, 그죠?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? 1억 1천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권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고요. 자, 감정평가서를 보면 얼마 정도의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. 뭐 이렇게 이제 비교 표준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감정을 했다. 뭐 이런 형태로 좀 나와 있고요. 대지, 창고, 주택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게 나와 있는데요. 235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단가를 이제 22만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. 235 나누기 3.3 하면 한 71평. 그래서 5,200 정도 했고, 창고에 대해서는 그냥 150만 원 정도 쳐준 것 같아요.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92 하면 제곱미터당 83만 1,000원으로 해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는 7,600, 토지에 대해서는 5,200 이렇게 했는데,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요 지금 단가가 22만 5천 원을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. 이럴 수가 있나? 대지가 22만 5천 원?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. 그죠? 주택으로 깔고 앉아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83만 1천 원. 그래서 제시건물 현관 200 잡고, 보일러실 50 잡고, 다락방 2,600 잡고,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토탈을 1억 5,900, 한 1억 6천 잡은 거죠. 마찬가지 여기 다락방도 83만 1,000원, 똑같이 건물에 대해서는 83만 1,000원을 잡았고, 토지에 대해서는 22만 5천 원을 잡았어요.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약간 살짝 올라가는 그 언덕이긴 하지만, 실제적으로 여기가 한 못해도 한 평당 한 130에서 150 정도 이상이 되는 그 입지예요. 그러니까 엄청 낮게 그 감정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. 그 밸류맵이라든지 이런 쪽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부동산 쪽에 이 정도의 이제 토지가 어느 정도 하고 건물이 어느 정도 하는지.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을 때 1억 6천이면 좀 적게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1차에 낙찰이 되지 않았을까를 예상을 한 거예요.
그랬는데 낙찰이 됐다가 이제 미납을 한 거죠. 그래서 지금은 1억 1천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땅값, 아까 땅이 몇 평이었어요? 71평이었죠. 그냥 제 생각에 130으로만 잡아도 9,200이에요. 이게 땅만 했었을 때. 그러면 이제 건물까지 하면은 이제 더 나가겠죠.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평가가 낮게 되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. 이게 1억 9,500. 제가 봤을 때는 1억 9,500 정도면 충분히 여기 시세에 뭐 준하거나 그렇다라고 보거든요. 왜, 뭐 조금 높게 받은 느낌은 있긴 하지만, 입찰보증금을 포기할 만큼, 이때 입찰보증금이 얼마였어요? 1,590만 원이잖아요. 근데 이 1,590만 원을 사실 어떻게 보면, 그냥 법원에다가 그냥 돈만 내고 지금 못 돌려받은 상황인 거죠. 1,6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다 날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왜 안 냈을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야지 이 재매각이니까 이 빨간 글씨가 해석이 돼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아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은 제 추측으로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임차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서류상으로 봤을 땐 아닐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이 나왔고 자 재매각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입니다. 저의 생각인데 자 매수인이 그 이전의 낙찰자가 전경희 님이셨어요. 아마도 저는 이 집에 관련된 가족이거나 이러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.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가격도 좀 높게 쓴 거고 썼는데 뭔가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 사정이 안 맞아 떨어졌겠죠. 그래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한번 이런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시고요. 일단 뭐 사건에 대한 물건은 이렇게 분석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그 외부 촬영한 거 보시고요. 일단은 집 앞에까지는 뭐 한 20m? 20m 정도는 좀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. 바로 집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차가 가지 않고 한 20m 밑에 주차장에다가 대고 올라가셔야 돼요. 그런 약간의 불편함은 있는데 주변 인프라는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바닷가도 바로 한 5분 정도면 바닷가도 있고 또 집에서도 아까 막노한 거기 앉아서 바깥에 이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자재비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저렇게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저 금액으로 1억 1천으로 저걸 어떻게 짓겠습니까? 그죠? 예,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지방 저가주택에 혹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 별장용도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물건 저는 적극 나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